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죠 화요일 날 문재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순 이제 박원순이 다음에 빨리 문재인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문재인 이름이 나옵니다. 자, 박원순이 납치 살해됐다는 제보가 돌았다고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그 시청자 조회수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방송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 여야 좌우 상관없이 박원순 전 시장 차기 좌파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외신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위공직자가 죽었는데 단순히 자살로 지금 몰고 가는 거는 타살 흔적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만 남기고 사망자기 밖에서 집만 아니고 자연사가 객사죠. 밖에서 죽었을 때 절차가 있습니다. 시신을 검사를 하고 부검을 하고 사인 규명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타살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자살로 듣고 급하게 하장을 하고 시신을 치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이번 방송을 이 보도 내용을 제보해 주신 분은 이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시고 엘리트십니다. 자, 본인이 저를 지목해서 좀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일탄 3일 전에 저희가 이틀 전에 방송한 내용에서는 납치 사살인데 납치 살해가 같아 이런 내용인데 거기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팩트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저보고 이제 정보도 없이 이런 방송을 하냐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정도만 내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범인을 잡는 거는 검찰과 경찰이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언론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공익,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합니다. 이건 좌우를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만큼 좌파들이 사람의 생명, 인권 운운하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자살로 그냥 듣고 넘어간다. 지금까지 전해들이 말하는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은 다 거짓말이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말하는 속칭 좌파 쪽에서도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타살 의혹이 있다 인정하고 지금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많은 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방송은 어떤 특정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가해자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 특히나 여권에서 좌파에서 유력 대권 주자고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현 권력 서열 2위라고까지 칭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자살을 했거나 타살을 했거나 죽음에 대해서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간다. 의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성추행 부분도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소권이 없더라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일말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공간을 나가서 산까지 북악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등산을 간다면서 사망 시점, 시신이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그 다음에 갑자기 부검도 없이 하장하고 끝내버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100번 99.9% 타살 의혹이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자살로 계속 듣고 가는 세력은 박원순 전 시장 타살의 공범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몇 사람들이 가끔 돌아서 분탕을 하면서 제 댓글에다 악성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박원순 타살의 공범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 방송 진실을 밝히는 게
고인과 가해자, 성추행 가해자와 관계에 어떤 명예훼손이 되겠습니까? 명예훼손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짜 뉴스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가짜 뉴스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사실에 의한 팩트 보도를 뉴스라 그럽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실 팩트 기사를 뉴스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안 맞을 땐 가짜 뉴스죠. 자, 저희는 팩트를 가지고 실제 있는 팩트들을 찾아서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저희가 평가해서 분석을 보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석, 평가, 이렇게 방송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로 도매급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자료도 상당히 꽤 되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지점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진도 저희가 보여줄 거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왜 이게, 살해냐, 자살이 아니다. 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 더 확신이 있을 겁니다. 경찰은 지금 못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대검에서 특검, 우리 국회에서도 이건 특검을 발의해서 수사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 사진이 북한산 전면 개방 기념 조림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 4월 올란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62회 식목일 날. 자, 여기에 보면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입니다. 사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전면 개방한 기념 조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산을 전면 개방하면서 기념 조림을 나무를 심은 겁니다. 2007년에. 자, 그렇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 작습니다. 여기에 목을 매서 죽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사망 지점입니다. 꽃을 누가 추모하는 차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자 같겠죠. 죽음을 애도하는 분들이 안타까워하거나 지금 타살로 보고 있는 분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꽃을 갖다 놨는데 아직 이 장소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따 방송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원순 죽음은 협박, 그 다음에 유인, 납치, 살해, 시신을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라고 본 제보를 하신 전문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원순 죽음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전 방송하고 뭐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겠습니다. 팩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원순 딸의 실종 신고 내용이 변조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불안하다, 연락이 안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라. 아버지가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자, 나중에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다로 변경합니다. 이 딸의 말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불안하다, 연락이 안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아버지가 했다 그래놓고 문자가 왔다 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또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서 해유를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을 조금 바꿉니다. 이상한 말을 나갔다. 자, 그 후에 위험 비슷한 말을 하고 나갔다로 바뀝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딸이 처음으로 이제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박 시장 실종 기사 최초 보도 나올 때 잠깐 그런 기사가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앞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사건 초기에 해당 기사를 여러 명이 봤는데 박원순 실종 사망. 자, 이게 사망 12시 01시 1분에 공식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SNS나 인터넷 언론 쪽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망했다고 8시경에. 자, 딸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불안하다. 가족에 남긴 메모입니다. 자, 어제 오전 10시 53분 와룡공으로 들어가는 거 CCTV로 확인. 자, 간져 나간 시각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집을 나간 시각은 주변 세대 CCTV 모두 7월 9일 10시 55분에서 56분입니다. 이건 CCTV 자료가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경찰이 발표하니까 언론이 따라오는 거죠. 보면 10시 44분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작된 시간이다. 주변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한 타살된 전 시장의 전체적인 CCTV 7월 9일 아침 행보를 발각된 CCTV 내용을 보면 10시 55분에서 6분 사이의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발표는 10시 44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이제 10시 56분 2초에 찍힌 카메라입니다. 마지막 모습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언론에서 7월 이제 바로 그날 발표 전에 계속 와룡공원에서 뭐 소방차 언론들이 전부 와룡공원으로 모였습니다. 자, 와룡공원에서의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경찰은 와룡공원을 지나는 박 시장의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와룡공원에서 목격되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와룡공원을 지나는 박 시장의 영상은 CCTV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거 경찰이 밝혀줘야 되겠죠. 자, 기자들을 와룡공원 앞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지어낸 말 같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은 딸의 신고 10시 44분 가해동 주민센터 앞에서 차를 탄 것. 그 다음에 관저에서 주민센터까지 2, 3분. 그 다음에 차로 이동할 경우 6분이라 추정. 토대로 10시 53분에 와룡공원에 도착했을 거라고 경찰은 지어냈을 거로 본다. 자, 실제 박 시장은 와룡공원에 오지 않았고 누군가 가해동 주민센터 앞으로 보낸 차를 타고 안가로 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장 신고 통화 내역과 와룡공원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경찰이 이런 의혹과 지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탄압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이런 방송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이 자초한 거다. 본인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종 신고 통화 내역과 와룡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신 발견과 수습, 그리고 운구 과정의 보도진을 따돌린 이유를 대라. 예. 자, 이건 뭔가 따돌리기 위해서 와룡공원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시신은 다른 방향에서 나갑니다. 일단. 자, 시신은 숙정문 안내소와 삼천각 사이 홍련사 뒷뜰과 노무현의 북한산 개방 기념석, 제가 아까 사진 보여줬죠. 사이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거기서 과학수사대가 시신을 감식하고 운구하였는데 경찰은 시신을 말바이 휴게소와 와룡공원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우정에 공원 쪽으로 운구하여 팔정사 앞 도로에 대기 중이던 운구차에 시신을 실어 성북동 한성대역 사거리를 거쳐 해화동 로타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 이어지는 길을 특혜 운구함으로써 와룡공원에서 대기 중이던 보도진 기자들을 보기 좋게 따돌릴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이제 더더욱 기자들을 따돌렸다.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언론을 왜곡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제가 저번에 이틀 전에 했던 1탄 또 중요하고요. 오늘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시신 발견 숙정문 안내소와 홍련사 사이입니다. 이게 숙정문 안내소입니다. 북악산 들어가는. 자, 이게 이제 홍련사 입구입니다. 그래서 요 두 사이, 자, 그 사이에 시신이 발견된 장소, 누군가 꽃을 갖다 놓았다. 자, 여기 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 이렇게 지금 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들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들 도저히 사람이 목을 매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들이 아닙니다. 가지들도 약합니다. 키도 좀 작은 편이고. 자, 꽃을 위치를 바꿔놓기도 했다. 이건 누가? 아까는 처음에 꽃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두 번 또 여기서 꽃이 일로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망 장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오늘 이게 최초로 지금 공개되는 사진일 겁니다. 자, 이 처음에 있던 꽃이 일로 또 왔습니다. 자, 거기 아까 그 위에 있는 나무 중인데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나무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한 건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삼천각 홍령사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위가 숙정문 안내소입니다. 자, 이 사진을 촬영할 때 가보니까 나머지 다른 나무들은 별로 이렇게 훼손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이 나무가 유력해 보였답니다. 이 나무만.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들 자, 2007년에 이 개방하면서 기념 조림을 한 나무들이다 보니 나무가 다 아직도 작습니다. 가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나무에다가 목을 매 가지고는 자살하기 힘들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시신 박원순 사체가 발견된 장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타살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피살된, 살해된. 자, 시신 발견 장소, 그 다음에 운구 차량 대기 장소인데,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준 사진이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자, 숙정문 안내소가 여기 있고, 3층 터널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산 약수터. 근데 운구차는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와룡공원은 뒤쪽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운구차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대기 장소, 운구차는 대기를 여기를 했고, 자, 언론들을 따돌린 거죠. 그 와룡공원으로. 그 다음에 이게 숙정문 안내소입니다. 숙정문 안. 그 다음에 여기 큰 데가 시신 발견 장소, 홍련사 상평가 숙정문 안내소. 자, 홍련사 사이, 홍련사와 숙정문 안 사이 시신 발견 장소입니다. 자, 이쪽이 이제 말바위 안내소고 이게 녹산 약수터입니다. 자, 그런데 팔정사 옆에 운구차는 이쪽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거는 경찰이겠죠. 아니면, 살해의 주최 측이든가, 언론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자, 이런 사건일수록 좀 더 투명하게, 알려야 되고, 의심을 안 받으려면, 자, 다시 한번 상세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와룡공원은 이쪽에 있습니다. 시신 발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와룡공원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밑에 쪽에 이 기자들하고 언론 기자들하고 구급차, 그다음에 보도 차량들이 이쪽에 엄청 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쭉 보면은 방송에서 유일하게 JTBC가 가장 많이 보도를 잘했습니다. 자, 쭉 나와 있고 여기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자, 그런데 운구차는 이미 이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삼청터널 쪽에. 자, 시신을 발견해서 이렇게 운구를 해서 운구차에 와서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온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폴리스 라인을 여기다 치고 기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박원순의 사체는 지금 운구차를 통해서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의 시신의 모습을 일체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 이제 파란 선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이제 저희가 선을 긋은 건데, 이 제보자가. 자, 차량으로 시체 운반 파란 선.
자, 여기가 지금 과학수사대 운구 후 운구 차로가 빨간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정사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이게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기자들을. 이 사건은 지금 뭐 뉴스타운 저희뿐만 아니라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 신문들이 그동안에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기레기 언론들이라고. 이거 좀 집중적으로 집중 취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언론을 취재를 언론 보도 기자들을 왜 따돌렸냐? 이런 취재 방해, 보도 방해죠.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거다.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신의 언론 노출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 다음에 시신 또는 운구 차량이 바깥치기 하기 위해서라는 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혹투성이고 의문투성인 사망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죽었냐? 자살일 때는 어떻고, 타살, 살해했을 때는 어떠냐? 사인을 발표하지 않는다. 알면서 발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당연히 망자에 대해서 사인이 약물을 먹었다, 아니면 투신을 했다, 아니면 목을 맸다, 아니면 뭐 칼에 찔렸다, 아니면 총에 맞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었는지. 뭐 상세한 건 아니더라도 없습니다. 자, 타박상 또는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총상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거죠. 타박상 또는 총상으로 입은 걸로 알려져 있다. 자, 두 번째, 목매어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급 브랜드 넥타이 두 개를 연결하여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매어 나무에 달아놓음. 자,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공개하라. 자,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박원순 사체를 본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망 진단서에 어느 정도 기록이 돼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시신 사진이 한 장도 없는 이유. 시신 사진 어떻게 뭐 모자이크 처리됐거나 없습니다. 그 119 구급대인가요? 들고 오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고 오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대강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었는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시신 사진이 한 장도 없다. 자살로 보이지 않는 시신이기 때문. 첫 번째. 왜 안 보여주느냐? 자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얼굴, 머리 등에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목에 총상 또는 찔린 곳이 있을 경우 시신 사진도 보여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체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못 보여주는 거다. 순수하게 그냥 단순히 목을 매서 넥타이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그래요. 가족들이 확인했지 않겠냐 그러는데 시신을 가족들이 확인을 했겠습니까? 보통 염할 때 사람 죽고 나서 염할 때 잠깐 보겠지 아니면 이제 뭐 시신 확인을 하거나 가족들이. 근데 잘못된 거 보고도 가족들이 지금 아까 딸이 말이 바뀌었잖아요 앞에. 처음에 경찰에 전화하라 했다가 이상한 문자를 남겼다. 그 다음에 뭐 유서 같았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있거나 해유를 당했을 수도 있다. 왜? 지금 박원순 아들 병력 비리 문제 때문에 또 엮인 게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협조할 수도 있다. 이왕 죽은 거. 자, 과학수사대 시신 감식 결과도 발표하지 않음. 자, 경찰 과학수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처음에 망자가 죽은 장소에서 감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경찰이 취해야 할 특히 타살 의혹이 있거나 자살 이렇게 왜 밖에서 죽은 의문사에 대해서는 감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자, 이것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새벽 2시에 브리핑 한 걸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요한 기자의 질문에는 망자의 명예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얼룩은 닫아버렸습니다. 자, 적어도 사망 추정 시각이나 사인 정도는 발표할 수 있음에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심각한 거죠. 누군가는 위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보이지 않는 협박이 있거나 이거는 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개인이 죽어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있거나 지인들이 있으면은 망자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부검을 요구하죠. 집에서 자다도 죽어도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면 원인 파악을 위해서 부검을 다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본인이나 가족의 명예와 사의는 무관한 거다. 예. 죽음이 지금 자살도 참 안 좋은 거잖아요.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자살이. 이 본 방송이 왜 공익을 위한 거고 망자의 명예를 위한 거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냐 죽어도 이런 겁니다. 자살이 그것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의해서 어떤 그 본인이 죄책감에서 자살하는 게 제일 비극적인 겁니다, 사실은. 제일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의혹이 있다 싶으면 밝혀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냐? 그 다음에 어떤 사유로 해서 죽었냐? 이 무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의 명예가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는 명예를 조건적으로 봐야 된다. 예. 자, 다음 시신 발견 소방대원의 정원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 브랜드 넥타이 2개로 목졸려 1.5m 높이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키가 1m 50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훨씬 넘습니다. 자, 얼굴과 머리에 손상이 심했다. 그 다음에 찔린 상처도 있었다. 이거는 그 소방대원의 정언입니다. 시신을 발견한. 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모 기자가 10일 새벽 2시 열린 경찰의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시경찰청 형사과장 최익수에게 끈질기게 질문하였으나 형사과장 최 과장은 말을 더듬고 못 들은 척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자, 검찰은 경찰의 이 잘못된 수사 빨리 접근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 다음 피의 사실도 공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최초에 지금 어저께 방송을 보면 이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를 뭐 성피해 자세하지 않는데, 자, 문의는 서울중앙지검에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이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설한 불법 행위를 한 곳은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 자,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이 정도는 최소한 4개 지금 단체는, 4개 정부기관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자, 박원순의 CCTV 영상이 없는 이유. 가요동 주민센터에서부터 핀란드 대사관 근처까지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자, 안가에, 자,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경찰이 실수한 거 인정, 이거는 저번에 말을 번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핀란드 대사관 주차장에서 죽었다는 뭐 방송이 다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장소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팩트가 달라요, 저희가 보는. 그런 게 가짜였습니다. 자, 박원순이 살해를 당하거나 어떤 압박을 받으니까, 핀란드 가까이 있는 핀란드 대사관으로 몸을 피할 수는 있겠죠. 살려달라고. 이거는 대사관전은 좀 치해법권적이잖아요. 망명식으로 뛰어갈 수 있겠죠. 제가 갑자기 죽음의 위험에 닥쳤으니까. 뭐, 그래, 핀란드 대사관으로 도망갔다, 뭐, 피신을 갔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핀란드 대사관 주차장에서 죽었다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자, 안가에 들어간 후, 15시 49분, 3시 3분 마지막 발신이 됩니다. 박원순 핸드폰. 지금 오늘인가 그 암호를 풀었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 암호가. 자,
3시 49분 마지막 발신 후 직후 살해된 걸로 봅니다. 3시 40분 이후. 자, 살해된 C 씨는 차량에 실려 삼청터는 못 미친 홍련사 앞 도로로 운반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래서 박원순의 CCTV 영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아침에 놓을 때 것만 지금 다니고 공개가 되고 안 나왔습니다. 자, 이 CCTV 영상 무지 많습니다. 다 이건 찾아내야 됩니다. 검찰이 빨리 이거는 증거를 보존하고 제가 볼 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주는 게 맞다 보고요. 자, 이 부분은 검경 못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을 발휘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유서가 가짜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비서실장 고한석은 아침 9시경 박 시장과 면담을 풉니다. 면담 후, 자, 박 시장이 사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12시 전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박 시장은 모처로부터 미투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등산복 차림으로 주민센터 앞으로 혼자 나오라는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서를 쓸 이유도 시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유서. 자, 유서 필적이 본인 필적과 다르다는 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2003년부터 유서 쓰기 운동을 벌인 사람이라 이전에 만들어 놓은 유서도 많이 있을 거다. 이 박원순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유서 쓰기 운동도 벌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서를 캘리그라피 형식으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서를 아름답게 이렇게 쓰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면서. 자, 이 상황이 박원순 전 시장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서를 되게 안녕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글자체도 그렇고 먹물까지 저번 사진에서 보여다시피 붓펜으로 썼는데 먹물통이 있습니다. 이게 연출을 한 거죠. 자,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글씨를 그림처럼 예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예인데요. 자, 앞 방송에서 저희가 유서를 보여다시피 되게 유서가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순 전 시장은 그러면 왜 살해되었냐? 자, 한번 이 부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없어져야 할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립을 했다. 자, 박원순 전 시장이 문재인 정권과 좀 대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린벨트를 보존하려는 의지와 정책이 해제하려는 집권 세력과 이익이 충돌했다. 자, 유력 대권 후보를 사전에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건데, 자, 그린벨트를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풀지 않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권 주자의 지지도와 인기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 자,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지금 좀 안 맞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LPD, 그러니까 이제 좌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L과 PD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공산주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체 사상파가 있고 쉽게 하면,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 NLPD가 있는데 지금 주사파 세력이 차기 정권 대권을 잡기 위해서 유력 대권 후보 민주 계열의 박원순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범보수 우파는 완전히 대권 주자가 전멸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거판을 마음대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완전히 승리가 이제 이겨 있는 겁니다.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좌파에서 대권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에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력 대권 주자를 제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지금 중국에서 많은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린벨트를 많이 사놨다 그래요. 자, 그걸 풀면은 중국에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그린벨트를 풀을 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올해 중소기업 우람건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들어오면서 태양광,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가 자꾸 나오는데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은 지금 공해 물질이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나왔는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한 겁니다. 이 탈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100% 반대, 박살낸 겁니다. 사업이, 기업이 무너지면은 그 업종이 여러 기업이 생태계에 물려 있습니다. 주력 업종 이렇게 뭐 협력업체 해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국가 안보, 에너지 안보의 진짜 여적 반역죄입니다. 탈원전은. 자, 직원이 3명밖에 없는 회사가 뭐 이렇게 지금 서울 강남 마지막 노른자의 땅을 뭐 엄청 사들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지금 서울 경제에 놓은 건데, 뭐 조금 누가 이제 그린벨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제보를 지금 자료를 넣습니다. 이 회사가 뭐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또 명예훼손 시비부터 반드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투 사건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다. 미투 사건으로 협박 후 그린벨트 해제를 얻어내려 했다고 이분은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좀 타이밍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8일날 신고하고 바로 조사받고 이게 지금 스토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급하게. 그렇다고 뭐 여성 그 가해 피해자를 저희가 명예훼손하거나 가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면 당연히 주장하고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갑자기 살해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본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미투 사건을 사직하면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살해하기로 결정한다. 자, 이게 이제 뭐 고소 사건이 서울시에 이제 참모들한테 전달이 됐고 박원순이도 알았는지 전날 대책 회의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해가 아니라 사직 쪽으로 또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직을 하게 되면 후보를 낼 수 없으니까 살해 쪽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자, 죽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게 되어 법적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로 봤을 때는 자살보다는 타살, 살해될 협박 많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7월 8일 박 시장이 이낙연, 이해찬과 연달아 독대를 했다. 자, 7월 8일 이해찬은 밤 10시 30분 넘어서 대책회의까지 했다.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민주당과 지금 청와대하고 뭐 계속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거 안정을 택하겠다는 보도가 연을 왔습니다.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사망 전날 이해찬 당대표와 독대를 했다. 그린벨트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부 여당 주택 공급위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추진하자. 자, 풀 수 없다던 박원순, 이해찬의 만남 제안. 2년 전에도 해제되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을 했다. 문 직접 주문에 선택 쉽지 않았을 거라고 문재인이 직접 주문했기 때문에 박원순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로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자, 7월 9일 날 또 박원순 실종 전에 이낙연을 독대했다. 미투 신고대 접수돼 이랬는데, 자, 이런 것도 전부 지금 수사 상황이 기밀이 유출되는 불법이고 피사실도 공포되는 건 불법입니다. 자, 근데 이낙연이 독대를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에서 갑자기 보존으로 의심을 사게 되자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이 그린벨트가 이제 해제를 해서 뭐 정부가 주택 정책을 하려고 밀어붙였는데
지금 이제 박원순 뭐 자살, 그 다음에 타살, 사망, 의문사가 지금 제기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납치 살해됐다고 방송이 나오고 지금 시끄러우니까 갑자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는 걸로 후퇴를 했습니다. 자, 7월 2일 문재인이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 물량을 내려라. 자, 7월 14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밀어붙이다가, 자, 7월 9일 박원순 사망 이후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필요하다면 해제가 가능하다. 자, 7월 15일 국회 국토위 간사 조홍천 민주당 의원 그린벨트 해제 논의하겠다. 자, 7월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실도 당정 의견을 정리했고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7월 17일 정세균 총리 부처 사이에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해제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불가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또 밀어붙였다가. 자, 7월 19일 청와대 경제상황점검회의와 당정청 협의에서는 그린벨트는 건들지 않는다.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이 박원순 죽음이 자살에서 타살로 가면서 납치 사례로 보이는 정황 증거나 자료들이 나오면서 자,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안 해두고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해제가 갑자기 해제가 안 하는 걸로 딱 잘랐습니다. 잘라먹기를. 자, 이상에서와 보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사망의 원인, 사유, 사망 사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궁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경찰 과학수사대 최초의 사체를 발견한 것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시신을 찍은 자료나 여러 가지 상황 자료들이. 두 번째, 이 시신이 서울대 영안실로 왔으면 당연히 사망 진단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당시 서울대의 담당 의사의 사망 진단서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CCTV가 상용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100번 자료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자료들이 밝혀지면 좀 더 명확한 박원순 의혹사, 저는 뭐 의혹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살이냐 타살이냐, 지금 자살은 죽었으니까 자, 경찰에서는 타살 의혹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자살로 매듭지우고 화장까지 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안 남기고. 자, 그러나 망자는 항상 죽음의 증거를 남깁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 이런 어제 제가 이틀 전에 일보 방송, 오늘 방송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우리 검찰이 빨리 증거를 압수해서 자료를 압수해서 수색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 특검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 어느 망자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자, 이 방송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저희가 뉴스타운 TV가 유튜브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 전면, 그 다음에 멤버십 전면, 슈퍼챗 모든 수익이 100% 차단되고 금지를 받고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지금 격려가 쏟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뉴스타운 TV, 뉴스타운이 우리 신문과 방송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최선봉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최대한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